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유전체 분야 산업 분석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된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5개월 정도 몸 담고 있는 이제 유전체 분야에 대해서 산업 소개를 하고 이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먼저 제가 다니고 있는 유전체 분석 회사인 테라젠 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유전체 검사의 발전과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유전체를 통해 바라본 창조 하나님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했지만, 이제 유전자를 통해 바라본 창조 하나님은 아직 준비가 미숙해서 다음 발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래의학까지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5개월 정도 이제 몸담고 있는 회사인 테라젠 바이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테라젠 바이오는 테라젠 이텍스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자회사이고, 테라젠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룹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매드팩토라고 하는 이제 표적 치료를 개발하는 치료제 개발을 하는 R&D 회사인 매드팩토나 지노ケ어라고 하는 이제 산모들을 통해서 기형아 검사하는 그런 또 회사도 있고, 이제 리드팜이라고 하는 데일밴드나 그런 제약 유통하고 제조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또 테라젠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똑같이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조금 소비자들 중심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연구자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서비스를. 그래서 이렇게 테라젠 그룹사에 대해서 확인해 볼고요. 네, 테라젠 바이오는 테라젠 이텍스의 원래 부설 연구소로서 이렇게 어, 설립이 되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2020년 5월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테라젠 바이오라고 하는 그냥 어, 테라젠 바이오가 이제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라젠 바이오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 유전체 기반의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까부터 유전체 회사 했는데, 유전체란 그럼 무엇일까요?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유전 정보의 그런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그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은 인산, 당, 염기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염기는 AG, CT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정보는 이러한 네 가지 염기의 연속적인 배열을 유전 정보라고 하고, 이런 염기 서열을 읽는 것이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DNA 염기 서열을 시퀀스라고 하고, 이거를 읽는 그런 실험 기법을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시퀀싱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간 인간에게는 100조 개의 세포가 몸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세포 하나 안에 총 23쌍의 염색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또 그 염색체 안에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유전자는 30억 쌍의 D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억 쌍이라고 하면 되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30억 쌍의 그 데이터를 책으로 치환을 했을 때 약 15,000권의 책이 나올 만큼의 그런 분량이 세포 하나에 이제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들어있다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전체 이제 지놈 사이즈는
3기가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데 이제 이걸 실제로 시퀀싱을 해가지고 이제 유전자 정보를 배열을 읽어서 이제 데이터로 나오게 되면 이제 유전자를 한 사이트를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유전자를 약 30번을 읽어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이제 3기가 베이스 페어를 30번 읽어서 약 100기가 정도의 데이터가 이제 한 사람의 인간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데이터는 이제 50편의 영화와 맞먹는 정도의 그런 데이터 용량이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가 사람의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데이터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데이터가 한 사람의 한 세포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저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AI를 활용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국내 유전체 기업들이 제공하는 그런 시퀀싱 서비스를 통해 얻은 지놈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AI와 접목하여서 각각 진단과 헬스케어 그리고 치료에 접목하여서 적용을 하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고 이런 진단 회사들과 그리고 헬스케어 회사들 그리고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또 앞으로 더 많은 유전체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병원들과도 협력을 하여서 이제 환자의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이제 시퀀싱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젠 바이오의 비전과 미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엄청 방대하고 많은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AI 기술과 접목을 시켜서 이제 유전체 기반의 개인 맞춤 의학을 이제 최종적으로 실현을 하는 것이 테라젠 바이오의 기업 미션이자 비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테라젠 바이오의 직무별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는 다양한 이제 직무가 있고 또 그 본부별로 또 어떤 하는 일들이 다 달라가지고 회사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직무별 역할을 넣어봤는데요. 일단 이렇게 사업본부, 그리고 중앙연구소, 경영본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본부로 테라진 바이오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본부인 사업본부는 NGS라고 하는 아까 그 유전 정보 배열을 읽는 그런 시퀀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본부에 저는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본부에서는 고객이 어떤 유전체를 시퀀싱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주시면 이제 샘플 안에 있는 DNA를 가지고 그 DNA 유전 서열을 읽어서 생명 정보 분석을 거쳐서 최종 데이터를 이제 고객에게 결과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프로세스이고 이제 이런 NGS 장비라고 하는 이제 좀 비싸고 다루기 어려운 장비를 이용을 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확보한 데이터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결과로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염기 서열의 배열을 이렇게 고객에게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한 이제 분석 결과 그래프라든지 피규어를 제작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고객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사업본부가 하는 주된 업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연구소가 회사 내에 있어서 암 치료 백신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중앙연구소의 역할입니다. 이제 중앙연구소에서 하는 이제 연구 방향은 이제 아까 말했던 NGS 그 유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와 지금 접목을 시켜서 신생 항원을 예측해가지고 이제 암을 예측을 해서 그 암에 대한 백신을 미리 투여하는 그런 백신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이 일단 중앙연구소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런 암 치료 백신 연구 개발을 통해서 또 맞춤 의료를 이제 실현하는 것이 또 저희 회사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영본부가 있는데 이 경영본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회사이지만 생명과학을 전공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부서 및 본부가 이 경영본부입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복무 특허를 관리한다든지 뭐 회계, 재무 회계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사람 뽑는 인사통로에 관련을 한다든지 뭐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품질 인증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이 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본부의 역할은 먼저 저희 회사의 전체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우리 회사의 비전이나 미션을 설정하고 또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을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런 방향성을 설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지적재산권들이나 논문들, 그런 특허들을 관리하고 또 사업 전략을 세워서 경영 관리하는 또 그런 두 번째 역할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함께 협력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기업들을 탐색을 하고 모색을 해가지고 과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함께 협력을 해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업무를 또 경영본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본부가 테라진 바이오에 있는데 사업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인, 현재 먹거리 사업인 이제 NGS라고 하는 유전체 시퀀싱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그런 본부라고 할 수 있고, 중앙연구소는 앞으로 저희가 미래 먹거리, 그러니까 미래에 제공할 그런 서비스나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투자하는 그런 본부이고, 경영본부는 이 전체적인 회사 프로세스나 방향성을 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본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의 본부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본부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러한 유전체 데이터가 어디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앞으로 유전체 분야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유전체 뭐 데이터, 뭐 시퀀싱을 통해서 유전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유전체 데이터를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으로는 미래의학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호피 의료라고 하는 네 가지 키워드 단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의학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피 미래의학에는 이제 프리벤티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예방 의료와 프리딕션 메디슨이라고 하는 예측 의료, 그리고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이라고 하는 맞춤 의료, 그리고 파티스페토리아라고 하는 메디슨이라고 하는 참여 의료, 이렇게 네 가지의 키워드에 해당하는 의료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발맞춰서 유전체 분야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예방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나 우리가
100세까지 오래 산다고 예측을 하지만 질병을 가지고 살 것인지 혹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지는 우리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질병을 뭔가 치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철저하게 질병과 그리고 환자 중심의 병원에 질병과 환자를 가진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 병원에 오고 의사분들이 약과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료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미래의학에서는 의사 중심의 그런 치료 행위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건강 행위로 전환되는 의료 시스템이 바로 예방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소비자들이 질병이 없더라도 뭔가 예방적인 의료 활동을 통해서 건강 증진에 힘쓰는 시대가 앞으로 점점 찾아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예측 의료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웬만하면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날씨를 예측하지 못해가지고 비를 쫄딱 맞고 오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기예보를 통해서 날씨를 확인하고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또 알맞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이러한 예측이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아무도 그런 예측이 맞지 않을 때 내가 다시는 이 일기예보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그러한 예측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많은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측하는 시대를 앞으로의 미래의학에서는 꿈꾸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만의 특정 소인들이나 아니면 질병 유형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의학의 한 예시로는 이제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 절제 수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브라카1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에 변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브라카1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이제 DNA 이렇게 구조가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크가 일어나서 이제 무너졌을 때 이거를 브라카1이 수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브라카1의 역할이었는데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브라카1에 변이가 있어서 이 브라카1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서 DNA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약 87%에 이른다는 것을 안젤리나 졸리는 이제 전문가들 통해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녀는 이제 유방 절제 수술을 통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을 87%에서 5%로 감소시키는 그런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녀가 유전자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한 뭔가 그 예측 데이터에 너무 과잉 반응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직 걸리지도 않은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한답시고 유방까지 제거할 일이냐 이게 너무 과민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예측을 통해서 질병 예측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질병에 취약하고 또 어떤 음식을 뭐 조심해야 하며 또 어떤 운동을 하면서 내 생활 습관을 고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앞으로 내 질병에 대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맞춤의학입니다. 혹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대해서 아시나요? 이제 이거는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침대보다 큰 사람은 이제 잘라서 죽이고 이제 침대보다 작은 사람은 이걸 늘려가지고 죽이는 그런 프로크루테스의 신화에서는 사람 사이즈에 침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사람을 끼워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의학에서는 평균 치료에 매몰되어서 사람마다 다른 편차를 가지고 또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냥 동일한 질병에
동일한 치료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이 심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이 치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각각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각 사람에게 맞는 치료를 진행하여서 마치 내 체형에 딱 맞는 옷을 재단해서 입듯이 나에게 꼭 맞는 약 혹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존에는 평균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모든 환자를 치료하여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효과가 있을지언정 누군가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부작용만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약물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약물에 대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또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여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의학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소비자 중심의 소비자가 건강을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는 의사들이 검사를 하고 이제 의사들에게 자기가 검사한 그 데이터를 모든 검진 기록을 남기고 이 자신의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다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병원 중심의 데이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지털 스마트 기기가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웨어러블 이제 헬스케어 기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질병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훨씬 많은 일상의 데이터 혹은 본인의 유전체 데이터를 본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제 본인 진단과 치료를 위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스스로 어, 스스로도 본인을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어, 함께 데이터 제공에 힘쓰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는 올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참여의료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 미래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러한 미래의학에는 유전체 데이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통해서 정말 미래의학의 이제 유전체 데이터의 그런 연구와 발전을 통해서 미래의학에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금 이 유전체 분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체 분야는 이런 4가지 후기의 의료 시대를 꿈꾸면서 지금 연구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3번째 주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음 제가 발제를 만약에 맡게 된다면 그때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